저희 아내가 원래 요가도 본인이 수업을 하시기도 하셨고 지금도 수업을 받고 있고 계속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요가장에 이제 언니가, 이제 저희 아내가 40대 중반이니까 이제 언니는 4말 5초 정도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여성이시고 마르셨다고 해요. 아내보다 말랐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마르시겠죠. 그리고 변비가 있다고 하신다. 딱 제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제 1티어의 의사는 어떤 식으로 제가 상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 환자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생각하는지 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진료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진료를 보려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런 유의 사고를 이 찰나에 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환자분과 상담할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말랐다고 해요. 저희 아내보다 말랐다고 하면 실제로 마른 느낌이 나실 건데, 네, BMI로 봤을 때 한 16, 그 밑에 뭐 16, 17, 그 정도는 이제 홀쭉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다수는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BMI가 35 정도 넘으면 뚱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이 개개인의 근육량에 따라 다 다르고 이 타고난 체질에 따라 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BMI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BMI가 16에 가깝다면 그냥 마르다고 봐도 괜찮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20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로 보면은 뭐 40 넘고 이럴 건데, 실제로 40에서 35 넘는 분들 실제로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대부분 요 정도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왼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것이 이제 마름, 이거보다 더 마른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한 20이라고 보인다고 생각했을 때 저보다 더 확실하게 마르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오른쪽에 이 빨간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변비다, 여성이신데 뚱뚱 코드가 들어 있으신데 변비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접근해야 하는 것은 싸게 해줘야 하는 방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름진 거를 체질적으로 많이 드셔야 이 건강하게 배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체질이셔서 그런 식습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식습관이 잘 되지 않죠. 특히 한국은 밥 위주, 쌀밥 위주의 반찬을 먹는, 쌀밥을 먹기 위해서 반찬을 데코레이션하는 식의 식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육류 위주의 식단을 하지 않으면 이런 체질의 분들은 기본적으로 배변에 이 시원함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뚱뚱하다, 명확하게 뚱뚱하다 쪽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싸게 해줘야 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제형의 이 다수죠. 여기서 파란색, 여기서 초록색, 노란색 정도에 해당하는 이 다수의 중간 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뚱뚱 쪽에 좀 가깝다면 싸게 해주는 방향 쪽으로 해야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거나 또는 시원하게 해줘야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근육을 풀어줘야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언니로 예상되는, 요가 언니로 예상되는 이 홀쭉, 이 소수의 분들은 첫 번째가 근육을 풀어줘야 하는 경우를 1번으로 보고 가장 다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따뜻하게 해줘야 하는 경우로 본다. 일단 홀쭉이라는 것 자체가 더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상으로 없습니다. 우리 몸에 이 잠바에 해당하는 지방층이 얇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것은 실제로 임상적으로 잘 없고, 1번이 근육을 풀어줘야 하는 경우, 2번이 따뜻하게 해줘야, 그래야 장의 운동이 원활하게 돼서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접근할 수가 있고, 임상은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으로 먼저 문진, 그리고 환자 배를 눌러본다고 할 때 1번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요가 언니는 홀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육을 풀어줘야 하는 경우가 임상은 확률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가장 1번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분을 바로 보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똥을 그래서 어떻게 싼다고요? 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생리통은 어떻냐고 라고 문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육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마르고 변비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인 환자를 봤을 때 의사의 첫 질문이 변의 양상이 아니고 생리통을 물어보는 것이 이 최고급 임상을 하는 의사가 환자와 문진하는 방법의 가장 큰 개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리통을 물어봐야 해요. 자, 생리통은 기본적으로 통증이 있다,
통증이 없다라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생리 전후에 생리통에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이시니까. 그래서 생리통이 심했는데 출산 후에 괜찮아졌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출산 후에는 괜찮았다가 다시 생겼다. 생리통이 심했다가 출산하고 나서 괜찮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생겼다, 이런 패턴. 그리고 뭐 첫째 때, 둘째 때는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낳고 나서 뭐 없어졌다, 생겼다, 이런 패턴. 그리고 생리통이 없었는데 오히려 출산 후 심해지는 경우. 그리고 생리 주기에, 출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생리 그 주기 즈음에 변비와 이렇게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류의 임상 증상을 호소하시거나 또는 문진이 들어갔을 때 이런 거에서 예스가 나오면 근육의 문제가 임상적으로 변비 외에도 계속 표현하고 있다. 몸은 근육의 이상을 이 주인에게 계속 사실상 표현하고 있었는데 알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것이 계속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근육은 굴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굽히는 근육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팔을 이렇게 접게 하는 요 굽히는 이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굽히는 근육이니까 이렇게 몸을 움크릴 수 있는 복근, 또는 다리 쪽에서 보자면 제가 다리를 이렇게 접으면 햄스트링이 쪼여들게 되겠죠. 그래서 햄스트링, 이런 류의 근육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른 여성 그리고 변비가 있다라고 하면 근육의 문제가 임상적으로 가장 높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근육을 풀어주면 되냐라고 질문이 하실 텐데, 풀리는 경우도 있고 안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를수록 잘 풀리지 않아요. 자, 마를수록 근육이 뻣뻣하고 말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리적으로 마사지를 해준다고 풀리는 데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하여 여성, 마른, 변비가 붙으면 이 세 가지 조합이 되면 아주 높은 확률로 임상적으로 더 많은 케이스에서 복근을 잡아주는 이 배에 있는 근육들이 뻣뻣해서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꼽 아래쪽에 자궁이라든지 생리통, 대장이라든지 변비, 방광, 소변의 문제 등이 운동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근육들이 움직여줘야 배꼽 아래쪽에 움직임이 생길 건데, 기능적인 움직임이 생길 건데 얘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리하여 변비로 표현이 된다거나 생리통으로 표현이 된다거나 아니면 소변의 문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과민성 방광염을 자주 앓는다라는 경우가 있죠. 과민성 방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다 비슷한 계통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러냐? 왜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왜 근육이 뻣뻣해져서 변비까지 오게 되었느냐? 이 근본적인 원인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궁금하죠. 자, 그러면 왜 그런 거냐? 근육이 뻣뻣한 이유는 뻣뻣한 사고를 해서 그렇습니다. 뻣뻣하게 자꾸 내가 사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like 움크리는 사고를 하기 때문인 거죠. 움크리는 사고를 한다라는 것을 이미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육이 이두가 됐든 햄스트링이 됐든 복근이 됐든 자꾸 움츠려들고 그 근육의 운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변비라든지 생리통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배꼽 아래에 또는 배 자체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의 사고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비 환자를 이렇게 옛날에 조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움크리지 않는 사고 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해요. 이런 류의 사고, 이런 식의 골똘하게, 이거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런 생각하는 사고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내 몸에 물리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움크리지 않는 사고를 하는 것을 자꾸 연습해 줘야 합니다. 어떻게 연습하냐? 내가 이런 골똘하게 행동하지 않고 골똘하게 자꾸 생각하는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멈추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변비 환자한테도 명상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푸셔야 된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상위 개념에는 이런 류의 사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더 섬세하게 티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고를 자꾸 하는 이유, 그 Y에 더 Y로 올라가면 이것이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대되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냥 들이받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크리지 않는, 이렇게 앞으로 들이대는 사람들은 이 반대쪽의 사고를 하시는 거죠. 이런 것이 곧 다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것만 하면 변비가 고쳐지냐? 그렇습니다. 이런 류의 사고를 하지 않는 연습을 해서 내가 자꾸 움츠려드는 이런 류의 사고, 이런 류의 물리적인 동작, 이런 류의 이 몸을
만들지 않고 이 반대쪽으로 자꾸 사고하고 반대쪽으로 몸을 실어주면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류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마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이런 움츠려드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과식을 한다? 이렇게 이어지지 않죠. 이런 분들은 식욕도 상대적으로 짧게 되기 때문에 이 마름, 변비, 이 복근의 이 복부의 근육, 대장을 비롯한 요 하복부를 잡아주는 근육의 수축,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건강이라는 것은 마른 사람은 살찌게 하는 것이고 뚱뚱한 사람은 마르게 하는 것이고 흥분을 잘하는 사람은 차분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야! 이렇게 이 뒤쪽 근육을 쓰는, 이렇게 움켜러든 게 아니라 뒤쪽 근육을 쓰는 사람은 차분하게 만들어서 앞쪽 근육을 쓰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처지는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요런 류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반대적으로 흥분하도록 자꾸 사고의 훈련 아니면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줘서 다시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건강의 방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섭섭하죠. 왜냐면 뭔가 적극적인 조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다. 결국에 그럼 결론이 스트레스란 얘기인가요? 라고 질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조치를 원하면 그냥 한약 먹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미 작년에 재작년부터 10년 전부터 노벨상 받아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약 3,000년 그 전부터 선조들은 이런 류의 사고를 하는 체질이 있다라는 것, 이런 류의 사고를 하는 인간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 인간류를 고치는데 어떤 식으로 고치면 좋을지 이미 약제들 종류부터 어떤 식으로 배합하면 되는지 다 정리를 해와서 아주 고민이 많았을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변비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던 건 다 이런 식으로 고쳐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하여 여성 마름 변비가 있고 복근을 잡아주는 근육이 뻣뻣해서 배꼽 아래 하복부에 운동이 적절하게 되지 않아. 제가 여기까지가 가장 임상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임상의 아이러니는 이런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설사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쭉 이렇게 다 맥락이 같은데 그리하여 그냥 이 근육이 아예 더 늘어져 버려서 아예 대장이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아서 수분 흡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하여 설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조건이 있는데 변비이신 분과 이런 똑같은 조건이 있는데 설사하시는 분에게 같은 한약을 주는 것이 이 최고급 임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봐야 처방이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고급 의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A라는 한약을 주면 되겠다라고 결정하지 않고 그 환자와 임상 증상을 하나하나 꼼꼼히 맞춰보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지를 들어야 그래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급 의사만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임상, 환자분이 본인의 주소증을 가지고 와서 그 주소증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그 Y의 Y,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임상은 최고급 의사만으로는 안 되고 동시에 최고급 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똑같이 의사가 찾아내더라도 그리하여 왜 이 사람은 설사로 표현이 되고 이 사람은 변비로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뛰어난 수업만으로는 이 학생을 만들 수 없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사람이 둘이 같이 만나야지만 5, 1등급이 나오는 거죠. 하나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고 환자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서 지금 이제 저 정도 임상 실력이 되면은 이래서 진료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봐도 이분은 낫겠다, 안 낫겠다, 어느 정도 낫겠다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하루에 몇 시간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전 유전입니다. 엄마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집안은 계속 그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 병을 대학병원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고쳐져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냥 당연히 고쳐지는 것이다. 옛날부터 고쳐왔고 수천 년 동안 이 고치는 방법이 계속 연구가 되어 있어서 이미 수많은 테크트리, 수많은 프로토콜로 이미 다 확립이 되어 있어서 그냥 고쳐져요? 그럼 저 해보겠습니다. 성적이 올라요? 그럼 저 하루에 10시간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질환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면 결국에 맥락이 그냥 다 고쳐진다라고 결론이 나게 되죠. 네, 다 고쳐지니까 고쳐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제가 언니를 보시라고 이 영상을 찍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불특정 다수들 자꾸 안 고쳐진다고 하는 분들에게 잔소리하는 방향으로 좀 이 맥락이 이야기가 좀 전개된 것 같아서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진료실에서 뵀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